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이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롤의 정리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가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일단 뭐냐면 전제 조건이 fx가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 글씨가 미분 가능 글씨가 겁나 이상하네. 어쨌든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 근데 지금 양쪽 구간이 모양이 다른 거 보이시죠?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우리가 A부터 B까지 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경계선을 포함해서 그림이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열린 구간 AB에서 왜 미분은 열린 구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냐면, 닫힌 구간이라면 이 왼쪽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A보다 작은 쪽도. 그래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B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미분계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구간 딱 그 A, B 사이에서만 보니까 A에서 B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신경을 안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요 왼쪽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볼 필요가 없어서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니라서 그냥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고 그림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니까, 그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이어진다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FA와 FB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뭐 부드럽게 연결된 이런 함수가 나타난다면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가 F'C가 0이 되는 친구가 적어도 A, B 사이에 하나는 무조건 존재해요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0,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나오죠? 지금 이 밑에도 0 나오는 거 보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애가 이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FC 이퀄 0을 만족시키는 C라는 놈이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야. 이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FA랑 FB가 같잖아, 그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친구들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요 점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그냥 0이잖아, 그죠? 높이가 같으니까,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곡선이 부드럽게 연결된다면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애들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도 그려놨고 또 다른 곡선도 한번 그려볼까? 높이가 같은 또 다른 곡선, 그냥 완만한 이런 애들 그려놔도 반드시 여기에서도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데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요거 얘기고,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해서 이게 평균값 정리로 가면은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함수 높이가 달라도 돼 라고 정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높이가 달라도 여기서 여기 FA 값은 여기 있고 FB 값은 여기 있다면 여기가 AB고 여기가 FA가 되겠죠? 이쪽이 FB가 되겠지? 이렇게 달라도요, 똑같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똑같이 뭐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수가 간다고 한다면 얘네들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 이 친구랑 같은 변화율 값을 가진 미분 계수가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여기서는 이 롤의 정리에서는 얘네들의 높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F'C가 0인 걸 찾았는데요. 이쪽에서는 그럼 어떤 애들을 찾냐면 평균 변화율 찾으니까 B-A분의 FB-FA가 F'C가 되는
C 값이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안에서 오목볼록이 몇 번 나타나는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목볼록 얘기는 근데 고등학교 미적분 1 과정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미적분 2에서는 이 오목볼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긴 해요. 근데 일단 미적분 1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해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 그냥 이거는 교과과정 바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들으세요. 위로 볼록한 게 한 번 있고 아래로 볼록한 게 한 번 있으면 얘네랑 평행하는 요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접선을 가지는 애들이 2개 나타나. 좀 전처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만 그냥 갔다 그러면 똑같은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게 한 번밖에 안 나타나겠죠. 그 사이에서 그래서 오목볼록이 막 이렇게 반복된다면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는 같은 애들이 몇 번 나올까요? 그려보면 이쯤에서 한 번, 이쯤에서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이 평균 변화율인 얘네들과 기울기가 같은 애들이 4번 나타나잖아. 그죠? 이러면 오목볼록이 4번 바뀌게 된다는 거.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 중요하게 안 쓰이고 미적분에 사실은 미적분 2에서도 이거를 되게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뭘 하냐면 문제가 C를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자, 첫 번째 롤의 정리에서는 함수 fx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닫힌 구간 -2부터 3까지라고 나와 있죠? 이 안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해달래. 근데 롤의 정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때의 함수값과 이때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걸 미리 얘기해 준 거냐면 같다는 걸 얘기해 준 거야. 롤의 정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같아야 되냐면 함수값이 같을 때의 요 곡선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애들을 찾아달라는 게 롤의 정리거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F-2랑 F3이랑 같은지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당연히 같다고 나올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요 사이에서 F'X의 값이 얼마가 되는 애들, 0이 되는 애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롤의 정리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라 다 이것밖에 없어요. 미분하면 이거 고배 미분법으로 미분할까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면 x-3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2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3 곱하기 속미분 1. 기억해요? 요거 속미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나올 거니까 요 친구 x-3으로 묶어볼까요? 앞에는 x-3 남고 뒤에는 x 2x 플러스 4 남네. 아 헷갈려. 다 더하면 3x 플러스 1 남는 건가? 이렇게 남게 될 거야. 이건 그냥 이렇게 제가 계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족시키는 x는 누구랑 누구예요? 그럼 얘가 0이 만족시키는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2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이 구간 안에 있는 애들 찾는 거예요. 둘 다네? 아니네. 3은 아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 사이에 있는 C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냥 이게 다야. 그래서 롤의 정리 문제는요 다 똑같아요. 380번 문제도 똑같죠? 닫힌 구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여기는 한 단계 더 발전했네. 지금 보니까 fx의 미지수를 끼워 넣었어. 그럼 우리는 뭘 처음에 풀 거냐면 f-1이랑 f3이랑 같을 거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풀 거예요. 암산 가능한가요? 1. 그럼 k는 1로 묶이려면 헷갈려. 4가 돼야 되나? 뭔 얘기 있는지 아나요? 이거 선생님은 지금 뭘로 푼 거냐면 대칭축 이용해서 풀었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근데 1, 마이너스랑 3이랑 같다는 건 대칭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1에 있다는 거야.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직접 숫자 넣어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2차 함수니까 선생님은 그냥 대칭축 이용해서 얘네 대칭축이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돼야 마이너스 2로 묶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그죠? 그냥 그거 이용해서 그냥 간단히 푼 거예요. 어쨌든 문제 푸는 방법은 이런 거는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대칭축 이용해서 문제 푼다는 건 몰라도 상관없고 너네 그냥 1이랑 3, 마이너스 1이랑 3 대입해서 k값 찾아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 fx가 지금 뭘로 나왔냐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로 정해진 거야.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아야 롤의 정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f'x가 얼마가 되는 애들을 찾아주는 거냐면 0이 되는 애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x값 1. 이 구간 사이에 당연히 있죠. 이거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알아도 좋긴 한데 아니다. 평균값 정리를 하고 갈까? 어떡할까? 2차 함수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2차 함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금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0인 거고 평균값 정리는 0이 아닌 애들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요게 두 점 A, B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을 만족시키는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요 점은요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면 무조건 이 친구는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와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그냥 조금, 만약에 2차 함수가 나왔으면 그냥 얘네들 중간에서 무조건 기울기 같은 애들이 나타나겠네 라고 생각하면 편하긴 해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왜인지는 굳이 그냥 한 번만 보여줄까요? 중요하지 않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되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은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냥 조금 유용한 거고, 이거를 막 머릿속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대충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는 2차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는 애들은 중점에서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되고, 왜인지는 그냥 한 번만 이거 그냥 보여주면 끝이에요.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f 알파는 여기에 똑같이 알파 들어간 식이고 베타는 똑같이 베타 들어간 식 아니야,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보면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알파 베타의 평균 변화율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알파 빼기 f 베타니까 여기서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에서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를 뺄 거라고, 그죠? 요 두 개 평균 변화율 맞나요? 빼면 cc 지워지고요. a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이식 묶인다는 것도 이해하시나? 이쪽에서는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제곱이니까 남은 거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남을 거고요. 이쪽에서는 플러스 b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식이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한 식이에요. 이건 한번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고, 결국 f 이 평균 변화율이 요 평균 변화율, 얘네들의 기울기가 뭘로 나오게 된 거냐면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f 프라임 c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 이꼴 f 프라임 c를 하면 f 프라임 c는 아까 f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2ac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야 되면 bb 지워지고요. a 지워지고 2 넘어가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c 값이 된다. 이거 보이죠?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 안 중요해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나오나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도 무방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증명을 되게 간단하게 보여주면 그냥 이래서 이런 거보다라고만 이해하시고 그냥 얘네가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알고만 있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롤의 정리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평균값 정리.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값 AB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를 가지는 C가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는 간혹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거의 대부분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도 거의 사라진 지 꽤 몇 년 된 것 같고요. 수능에서 사라져서 학교 내신에도 거의 안 나오는 추세일 겁니다. 혹시나 근데 학교 시험이 좀 진짜 까다롭게 나오면 간혹 나올 수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어쨌든 여기도 한번 볼게요. 함수 어쩌고저쩌고가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찾으래요. 그럼 얘는
1과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가지는 C값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해되나요? 끝이죠? 근데 여기도 2차 함수네. 사실은 찾은 거야. C값 얼마? 1과 3에 뭐라고요? 중점. 2가 답으로 나올 거야. 보여줄게요. 식 계산 들어갑시다. 실제로 들어가면 3 빼기 1분의 F3은 얼마 나와요? 3 대입하면 18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7 빼기 F1은 1 들어가면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배열이 2분의 8 4가 나온 거야. 그죠?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F'X는 F'X 구해주면은 4x 마이너스 4가 나왔죠. 이 값이 4를 만족시키는 x값 찾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x값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실수 C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별 내용 없어요.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활용할 때 한번 봐주면 되고요. 383번 봅시다. 함수 fx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닫힌 구간 a부터 1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이 0이래. 여기 왜 이렇게 2차 함수가 많이 나오죠? 이것도 답 나온 거지 그럼. a랑 1의 중점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a는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원래 2차식 잘 안 나오는데 여긴 잘 나오네. 이러면 더더욱이 중점을 기억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물론 계산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또 2차식. 이 요거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이 식 자체가 평균값 정리를 활용한 식이긴 한데 우리는요 이거를 평균값 정리를 모르고 있어도 그냥 얘네를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된 식이 나왔어. 이거 그냥 다 대입해서 풀자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x 플러스 h는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x 플러스 h의 제곱 나올 거고요. 빼기 fx는 2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h 곱하기 f'x는 4x 나오겠죠? f'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x 플러스 세타 h가 들어갔네. 그럼 여기서는 얼마? 4 곱하기 x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된 식 문제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 쭉 전개하면은 얼마예요? 2x 제곱 플러스 헷갈려 4xh 플러스 2h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 없어졌고요. 여기 전개하면 4hx 플러스 4세타 h 제곱 이렇게 나온 건가요? 여기도 다 지워졌죠? 결국 2h 제곱이랑 4세타 h 제곱이랑 같다 하면 되는 거야. 세타는 그냥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h 넘어가면요 이게 사실은 평균값 정리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평균 변화율 식이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x부터 x 플러스 h까지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리고 옆에 우변 등호가 나와 있는 식보면 f 프라임 x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구간의 시작이 x고 끝이 x 플러스 h면 근데 지금 몇 차식이었어요? 2차 함수였죠. 그럼 당연히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얘랑 얘 어디서 나타나요? 중점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1 h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타 값이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활용했다는 걸 모르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돼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넘겨서 평균값 정리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좋은 풀이긴 한데 실제로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면 풀리는구나 라고 해도 문제에 상관없고요. 지금 이런 건 이제 평균값 정리 의미를 좀 알면 되게 좋은 거야. 지금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5번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어쨌든 얘네들 차이는요. x가 무한대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무조건 얼마 차이가 나?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5면은 6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얘네 나누기 6한 애들이요.
F 프라임 세타를 C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이 사이에서 존재할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무한대로 갈 때는 도함수 값이 얼마가 된대? 무조건 마이너스 2로 고정이래요. 그러니까 이 F 프라임 C 값이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됐다는 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애들의 값은 얘 나누기 6이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쟤네들의 값은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건 조금 어렵나? 조금 어렵죠. 개념이 얘를 무한대로 보내놔도 평균값 정리는 똑같이 완성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둘 사이의 간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간격이 6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다 나누기 6을 하면 평균 변화율이 된 거고 근데 무한대로 갈 때의 미분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온다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래서 6만 넘어가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마이너스 10이에요 라고 나오는 게 지금 평균값 정리를 활용한 문제예요. 평균값 정리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는 유형 하나밖에 안 남았네. 12번 갈까요? 유형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뭐죠? 곡선 밖에서 접선의 근 방정식의 활용? 모르겠다. 자, 386번 점 A,1에서 곡선의 근 접선이 오직 몇 개만 존재한대요. 한 개만 존재한대. 이 오직 한 개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점 A에서 A,1에서 곡선의 근 접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곡선의 근 접선이니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근 접점이다 이런 얘기거든. 실제로 A,1은 요쯤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T라고 하고 보통 만들어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점의 좌표는 T, 뭐가 되고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쓸게. T,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이 나온 거고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나오니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t에 관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이쯤에 놔놓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y 이꼴 3t 제곱 마이너스 8t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여기다가 나는 누굴 대입할 거야? 문제에서 a,1에서 그은 접선이었으니까 x에다가 a, y에다가 1 대입하고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t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라고. 그죠? 근데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t 값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데 얘네가 지금 접선이 몇 개만 있다고? 한 개만 있다고?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t 값이 몇 개만 있다는 걸 얘기한 거냐면 한 개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냥 그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서 1 지워졌고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오니까 좌변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3at 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이 플러스 4t 제곱 남았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4 곱하기 t 제곱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이 여기서 마이너스 8at 있네요. 반대쪽 넘어가면 플러스 8at 이꼴 0 여기까지 나 계산 실수한 거 없나요? 없는 거 같죠? 이렇게 나온 거야. 맞나요? 이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한 실근 내 눈에 벌써 보여요? 누구 하나 보여? 서여가? 1이요? 이 3차 방정식이 한 실근 7로 그냥 묶이잖아요. t로 묶이고 2t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t 플러스 8a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실근 하나 나왔네 벌써. 그죠? 그럼 얘네들이 이 옆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요?
허근을 가져야 되겠죠. 또는 0으로 3중근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중근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우리 3차 방정식의 옛날에 근 생각하면 중근 하나 나오면 실근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됐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0이 중근이 돼도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실근이 무조건 생기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0이 3중근이 되든가 또는 오른쪽이 무조건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0이 3중근이 될 수 있는 a의 값은 없죠. 얘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만족시키는 a 값은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들어가서 3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64a인가? 얘네가 0보다 작게 되는 a 값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맨날 하던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접선은 몇 가지 종류가 항상 나타날 거라고요? 3가지 종류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접점을 알려준 경우는 기울기를 찾으러 갈 거고요. 기울기를 알려준 경우는 접점을 찾으러 갈 거고, 둘 다 안 알려준 경우가 접점을 미지수 t로 놓고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죠? 곡선 밖에서 곡선에 긋는 게 접점도 안 알려주고 기울기도 안 알려준 경우라고 했죠. 이게 마지막 경우라서 t로 놓고 문제 풀어간 거라고. t로 놓든 a로 놓든 그건 너네 자유인데, 그렇게 놓고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저기까지는 우리가 곡선 밖에 한 점이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맨날 하는 거고,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 좌표 대입해서 방정식 만드는 것까지 사실 맨날 하는 거야. 근데 만족시키는 접선이 하나 있다는 건 만족시키는 t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점의 좌표가 하나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네가 실근, 이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 가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실근이 바로 하나 눈에 보였으니까 나머지가 허근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쉽지 않죠? 더 풀어볼까? 이거는 좀 더 내가 풀고 너네도 또 풀어야 되죠? 점 A에서 곡선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그럼 당연히 실근 몇 개 나올 거란 얘기야? 2개 나올 거란 얘기야. 실근 2개 나올 거예요 라고 한 거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1대 이렇게 나왔네요. 갑시다. 그림 대충 그려서 가보면 곡선 이렇게 이차함수 나오고요. 다음 점 A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접선이 요쯤에서 접하는 거 하나, 요쯤에서 접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요 접점을 A라고 했고, 아니 요 점을 A라고 했고, 접점을 각각 BC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X값 다 더해서 나누기 3, Y값 다 더해서 나누기 3. 그러니까 BC의 X좌표, Y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야. 어찌됐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점, 임의의 점을 t라고 놓고 만족시키는 t값 찾아주는 거라고, 그지? 그럼 t라고 놓으면은 Y좌표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 됐고요.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3 나오겠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우리가 써주면 y 이꼴 2t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맨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점 A의 좌표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또 미지수 A,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이 친구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러나가는 거라고. 이 친구 대입해서 방정식 풀러나갈 건데요. 아이고 헷갈려. 갑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t제곱 좌변으로 넘기면 t제곱 나왔고요. 그 다음 1차항이 1차항이 뭘까? 1차항이야 2at랑 플러스 3t랑 마이너스 3t네요. 그죠? 3t는 지워졌죠. 그럼 남는 게 2at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t 이렇게 됐을 거고요. 상수항이 여기서 플러스 3a, 여기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꼴 0.
여기까지 그냥 넣고 정리한 거야, 그지? 아, 정리했다. 내가 계산 실수를만 안 했길 바라면서 정리한 식은 크게 관심 두지 말고 넘어갑시다. 핵심은 이거야. 무게중심의 좌표래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 이제 이 방정식 우리가 실제 풀 수는 없잖아. 그럼 지금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실제 풀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뭘로 놓고 갈 거냐면, 그래서 나온 두 실근은 실제로 여기를 알파, C 좌표를 베타라고 놔볼게. 여기 누가 정해져 있었죠? 에이씨, 하필이면 Y 좌표네. 하기 싫어지네. 하기 싫어져도 해야죠. 얘네들의 실제 x 좌표로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이게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점의 좌표가 BC로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로 잡아 놓으면 얘네들의 y 좌표는 뭐가 되냐면, 알파 제곱 함수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 여기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왜 y 좌표를 굳이 구하냐면, 지금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가 둘 다 나와 있는데 x 좌표에는 a란 미지수가 있죠. y 좌표는 숫자잖아. 그래서 이 숫자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씨, a도 찾을 수 있었네. 나 곡선 a를 곡선이 미지수가 없었는데. 아니구나. 곡선 밖의 점이었죠. 아, 미안. 못 찾아요. 갑시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y 좌표 마이너스 3분의 2란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2란 친구는 누구 세 개를 더했냐면 3 더하기 3분의 여기 a의 y 좌표 마이너스 2 더하기 b의 y 좌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얘의 y 좌표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1, 요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죠? 이해되나요? 3 지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지우면 결국 요거 두 개 더한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베타 뭐야 되냐면 0 이렇게 나오는 걸 풀어주세요 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잡하다. 그래도 아직까지 복잡하죠? 결국 요식은 이렇게 두 친구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도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된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와요? 2a 나오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 여기 알파 베타니까 2a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a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a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는 0 4a 제곱 6a 지워졌네. 플러스 4요? 나 계산 잘못했나 본데 어디? 이러면 a가 호수 나오잖아요. 어디 잘못했죠? 뭘 잘못했길래 이런 답이 나왔을까? 4a 제곱 마이너스 6에도 안 틀렸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도 안 틀렸고 마이너스 2도 안 틀렸고 어디 틀린 거지? 이 위에 계산이 틀렸네? 이 방정식이 틀렸나?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3t 지워졌고 그럼 2at 남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at 맞는데 그럼 합도? 상수항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였네.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 3a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3a 그럼 여기가 a 마이너스 1로 바뀌겠구나. 다행이다.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a 값은 1마 루트 2.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나? 아무 조건 없나요? 그럼 둘 다 답이 돼줘야 되겠죠. 아닌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였으니까 2 루트 2가 되면
나 계산 또 틀렸나 본데 어디? 왜 무게중심의 X좌표가 3이 나오지? 이러면 3이 절대 안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포기입니다. 어쨌든 계산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어딜 틀렸을까요? 천천히 한 번씩 뒤집어 보나? 문제 이해는 돼요?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 (2t-3) 뭐 어디 틀렸어? 이씨. 모르겠다. 넘어가서 388번 또 풀어보죠. 뭐 할 거 없으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1,6에서 곡선 어쩌고 저쩌고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그냥 노가다 문제네요. 어쨌든 여기도 누굴 구할 거냐면 Q랑 R 좌표를 다 구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그죠? 이미지점 아무거나 T로 잡아놓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번에는 만회해야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Y좌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은 y 이꼴 마이너스 2t 곱하기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곡선 밖에 한 점이 1,6이었으니까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주는 거. 그러면은 플러스 2t제곱 빼기 t제곱이니까 t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t 나왔고요. 6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t 값은 마이너스 1과 3. 그래서 q점 좌표가 마이너스 1, r점 좌표가 3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y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대입하면은 여기는 2 나올 거고요.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나올 거고 세 점 좌표 나왔으니까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신발끈 공식을 사용하시든 직접 넓이 뭐 다 구하시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당연히 제일 까다로운 문제로 나타나요. 접선 방정식 중에서는 지난 접선 방정식 맨 처음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애들이 제일 지저분해. 왜냐하면 곡선 위의 점을 미지수로 놓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방정식까지 다 미지수로 이루어진 식을 넣고 나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t값을 찾을 수도 있고 387번 문제처럼 점의 좌표 자체가 미지수로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연립방정식을 통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또 다른 정보를 주어서 지금처럼 뭐 무게중심 얘기가 나와서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거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아직까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맞죠?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맞고 상수항 마이너스 2 맞고 뭐가 틀린 거야? 이 식은 하나도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틀렸나? 우리 다 좌변으로 넘겼던 거죠? 마이너스 3a가 플러스 3a 맞고 그럼 상수항 마이너스 3 맞고 1처항 지워졌고 마이너스 2t 맞고 마이너스 2t제곱 t제곱 맞고 어디가 틀린 거야? 모르겠네 진짜. 3 곱하기 a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4, 4 지어주면 a제곱이 a는 풀마 루트 2 풀마 루트 2가 나오면 무게중심의 x좌표가 3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뭐가 틀렸지 도저히 함수 10도 안 틀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3개 다 더한 거 a, 마이너스
진짜 모르겠다. 계산해보세요. 너네들도 한번. A가 설마 루트가 나오면 답이 되나? 그럴 리가 없잖아. 합이 2루트이고 두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가 3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 이걸 했으면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겠네. A 값 1이 나와야 맞는데.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 야 근데 생각해보니 이거 X좌표로 나왔고 계산한 게 훨씬 더 쉬웠겠네. 요거 훨씬 더 쉬워도 일단 답은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안 나왔죠? 요거 싹 다 지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거 알아? 우리 지금 2A인 거 알아, 그죠? 그럼 X좌표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나누기 3 또 안 했네. 3분의 점 A의 X좌표는 A죠? B의 X좌표 알파고 C의 X좌표 베타니까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개 3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9.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인 거 알고 있으니까 A 값이 3이 나와줘야 되네. 근데 이걸 왜 Y 값으로 해서 틀렸죠? Y 값도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무슨 계산을 잘못한 거야 도대체? 33 지옥 모르겠다. A 값 3일 거예요. 여기까지 쓸데없는 계산 실수는 넘어갑시다.